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좌우 진영의 논리에만 빠지지 말아라. 여가 있기 때문에 야가 있고, 야가 있기 때문에 여가 있고, 좌우 진영의 논리. 그러니까 공산과 민주는 사와 정의 차원이라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없어. 서로가 서로의 에너지원을 바로 먹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 발전하는 것이고, 이때는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민주와 공산. 지금은 너무 쏠림이 너무 많아. 하나 된다. 그러면 동서 영호남이 그 지역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판국에 남북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혼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고려 500년, 조선 500년 하나된 민족국가에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일제강점기를 통해 동족상종 6.25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갈라놓은 것이에요. 하나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라. 그 대안 마련은 남쪽에 주어졌고 그 희생양으로 북쪽이 자리하는 것이에요. 이 통일의 원년에 딱 들어가면 그 3세대의 역할이 커요. 1세대는 육생양을 위해, 2세대는 정신양을 위해, 3세대는 육생양의 정신양에 부과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의 차원이 부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M세대는 워라벨의 세대고 G세대는 톡톡 튀는 세대라. 이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질 못해요. 틀 안에 갇혀 놨다라는 건 관료주의자들이,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나이만 먹었던 꼰대들이 자기들 편하기 위해 젊은 세대의 자유의지를 갖춰놓은 것이란 말이야. 그러한 더 가진 자들의 자유의지는 뭐겠어요? 더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의 자유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꼰대들은 나이가 먹고 할 일이 없고 그 젊은 세대, 자식 세대들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는 방향의 틀을 잡지 못하니까 그 틀을 더 가다 놓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 MZ세대, 그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 세대가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이 3세대는 자기 살기 위해 팡팡 튀어. 그 누구도 잡을 수 없어요. 모든 틀에서 깨어나 자기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세대가 MZ세대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원년은 더 다가오는 것이죠. 그 세대들로부터 막지 못해요. 그렇다면 민주와 공산은 사와 정의 세계라 무엇이 사고 무엇이 정인지를 몰라. 하지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내가 잔뜩 가졌고 너는 못 가졌기 때문에 못 가진 너는 잔뜩 가진 나에게 편입이 되라 무조건. 그래서 과연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절대 없어요. 그거는 중국이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은 땅덩어리만 커요. 그러니까 육체만 큰 애들이 뻐기고 어기고 거들먹거리고 으름장을 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 내실은 비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극골당한다는 얘기지. 가지고 영위하고 지키려 하는 자들이 그러한 행태를 하기 때문에 3D 현상으로 빚어지는 일. 그러니까 외노자들이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해나가는 만큼 하나 된다면 그 일에 종사하는 이들이 누구일까?
그걸로 인해 큰 마찰을 빚게 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왜 조선, 그 고려 500년, 조선 500년 하나된 민족국가에서 대자연이 둘로 분리시켜 놨을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지 못했고, 양반 쌍놈의 논리로 인해, 탄간오리들로 인해 썩어 자빠졌고, 오로지 뿌리가 뿌리로서의 뿌리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4대의 예만 지켜나가라고 하는 유교적 사고의 사상에 빠져 있었으니 그 틀에서 벗어날 때만이 우리는 뿌리로서의 그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뿌리 민족은 어떠한 틀에 갇혀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자유의지로서의 뿌리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밑동을 통해 몸통으로 올려가는 것이지. 아주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1대 36년, 3대 108년, 그 막바지가 2024년 전후라. 이때를 가지고 통일의 원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식으로 통일한다면 우리는 다시 또 찢겨져 나가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몸통이 어찌 하나 될 수 있으며 가지에서 어찌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느낄 수 있겠어요. 아마도 심의 논리로 육생양으로 서독과 독일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건 그건 육생을 살아가는 가지의 민족이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뿌리는 안 그래요. 뿌리는 그만큼 복잡해요. 해양 세력이 있고 대륙 세력이 있어요. 자기들의 이권 싸움의 눈치를 봐요. 뿌리가 아무리 육생량을 많이 가지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에 견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된 민족 국가를 살아올 때부터 천여 번의 외침을 당했어. 열국에서 사국에서 삼국에서 이국에서 하나된 민족 국가 고려를 건국하기까지 외세의 침입을 우리는 받았느냐를 봐야지. 되려 외세의 힘을 빌려 힘으로써 하나 되기 위해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힘의 논리밖에 없는 것이지. 그 다음에 하나 되지 못하는 내부 분열은 어떻게 할까? 선순환의 개념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천부경이 많은 대중 앞에 바르게 이제 그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날로그 베이비 부머가 천부경의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에 하나들 띄워놓기 시작한 때가 1988년 전후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 그랬어요. 1988년까지는 천부경이 뭔지 몰랐습니다. 돌을 닦는다 하면서 불교의 그 도파, 우리의 고유의 도파에 치이쳐 있기 때문에 도파들만 흘러나오는 그 경, 또 불경에서 나오는 천수경. 나는 천부경이랑 천수경이랑 같은 줄 알았어요. 천부경을 만지기 전까지, 또 대자연의 천부경을 깨우쳐 주기 전까지. 왜 그때부터 천부경을 왜 줬겠어?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고 그 선순환의 사랑을 일깨우며 살아가야 하는 후천시대의 인생량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건 정신량 차원 비물질에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순환 시대의 통일론은 1988년도까지 모든 육생물질 물명이 해양 세력, 가지를 통해 두둑을 걸쳐 뿌리로 들어왔다면 대륙을 통해 그 육생량의 정신량을 심화시켜 북한으로 해서 하나는 압록강 건너 핵심 몸통 중국으로, 하나는 가해 몸통 러시아로 대륙 횡단 열차가 이어질 때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하나 되는 통일의 셈법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게 필요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힘으로 다시 결속을 시켜 살아간다. 이 빈부의 격차로 인해 우리는 또 뜨져서, 이 빈부의 격차가 결론은 뭐예요? 양반과 상놈을 만들어. 돈 줄게 이거에! 아무리 소리쳐도 아마
이에 따른 정신량, 선순환, 그 사랑 행위가 올곧게 자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재차 찢겨질 것이라. 그래서 이 뿌리와 밑동의 관계는 몸통을 위한 것이라. 이 밑동, 이 조선족, 이들을 가리켜야 되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돈밖에 몰라. 육성량밖에 몰라. 가치도 철학도 육성량에만 두고 있어. 근데 의외로 이 조선족들이 이에 따른 법문을 많이 듣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데, 육성량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민족이 조선족이 아니에요. 뿌리에서 올려주는 정신량을 방편으로 몸통에 실어줘야 하는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해 조선족이 밑동에 자리하고 있고, 그 밑동이 만주발판이라. 왜? 그 만주발판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그 민족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때가 되면 남북은 하나 될 텐데, 하나 되는 하나의 재원, 그 정신량, 비물질 차원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기 위해 자리하고, 그 자리하는 곳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선순환 시대의 통일론, 여기서 간단하게 법을 설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